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선 트럼프 그리고 러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가 패배한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트럼프 소송에서 대깡패 판사 승리가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만나서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깡패 판사 앵고른이죠. 앵고른은 트럼프가 말하라고 자택을 과대평가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억 5,400만 달러, 하나로는 6천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깡패입니다. 깡패짓이죠. 사법 깡패짓. 그리고 앵고르는 사법 깡패 판사입니다. 이런 짓의 사법 깡패짓은 정상적인 항소 절차를 밟아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뉴욕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그리고 뉴욕 법무장관을 사무실로 불러서 신문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항소법원은 벌금 규모 그리고 법무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 만약에 이것이 사기라면 은행이 트럼프를 고소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어떠한 피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트럼프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사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 법무장관이 은행을 대신해서 트럼프를 사기죄로 고소한 겁니다.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은 성립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죄로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깡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뉴욕 항소법원에서 판사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판결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항소심에서 첫 번째 항소심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이것은 끝까지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전망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죠. 정상적인 상황, 잘못된 선거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선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를 만나서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러우전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이제 젤렌스키와 함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의 투자업체들 이들의 이익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더 많은 땅을 먹게 된다면 이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전쟁은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와 타협을 해서 공정한 거래를 해서 이 전쟁을 종결짓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젤렌스키의 표정이 심투렁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러우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 영국의 수상, 독일의 수상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발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로 가다가 이것을 뒤집기도 합니다. 전쟁을 이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전쟁을 연장하는 거죠. 자, 이 미국 대통령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었다. 그런다고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좀 모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나는 푸틴과 친하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이 푸틴보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더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면 젤렌스키는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미묘한 갈등을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의 이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만나서 계속 이제 심투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미국의 전폭적인 특히 이 군사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토군이 직접 들어와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만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자짤이 올라왔습니다. 로전과 관련돼서 수많은 서구의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뭐 네이포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룹이 있죠. 이들이 각국의 여론을 주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를 보면서 야, 친우 한국에서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놈들이 있어서 머리 나쁜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들 배후에 어떤 세력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서구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 전쟁 연구소죠. ISW입니다. 자, 이들 친우 세력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흐무르가 넘어갔다, 우글레다르가 넘어간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들은 ISW에 주목합니다. ISW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입장을 발표합니다. 바흐무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우글레다르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친우 측은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서유럽에서도 벌어집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루소포비아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주도 세력들은 여론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우글레다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자, 90년대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의 종은. 자, 이 서구 이제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결된 역사로 달려갑니다.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유주의와 공산 진영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공산 진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해결의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이다. 그리고 이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90년대입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종언이다. 최종 종착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토피아가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유니폴라, 하나의 단일 패권을 만들고 이제 세계를 리드한다. 이런 망상을 후쿠야마는 그럴싸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런 망상을 그럴싸하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뇌를 좀먹는 벌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의 이런 역사의 종언, 그리고 공산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종언,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인류 사회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대립하고 정반 합의되고 어쩌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인류의 최후의 완성된 역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소비에트 스타일의 공산주의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내부 모순으로 무너졌죠. 자, 그런데 자유진영. 자, 이쪽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역사의 종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국주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 문명의 충돌이다, 이슬람과의 전쟁을 한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대결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거기서 자신이 이제 역사의 종점이기 때문에 유니폴라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힘약한 나라들, 뭐 이라크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손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자신의 디오리가 이 서구의 제국주의에 이용되고 있다.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후쿠야마의 이 디오리는 이 서구의 유니폴라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뭐 여러 가지 짜집기죠. 짜집어서 만들어진 허구의 디오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R. 그린이라는 사람은 아주 절묘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적 역사의 종말이라는 뇌벌레, 뇌를 파먹는 벌레입니다. 이것으로 서구의 정치계 전체를 가비염시켰습니다. 이 서구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책임이 후쿠야마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묘한 표현이죠. 앞에서 빠뜨렸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발언, 며칠 전 발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아서 매를 덜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네오콘 아젠다에 맞추어서 어떤 디오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인물로 그렇게 추현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서구의 유니폴라 체계입니다. 단일 패권이죠.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런 띠오리에 따라서 미국과 서구 대중을 세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프란시스 후쿠야마 책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다른 책들 상당히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가 지금 제3세계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깡패짓, 제국주의적인 만행, 이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후쿠야마의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후쿠야마를 진정한 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뭐 프리메이슨 같은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어용학자가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을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외무장관이 영국과 미국을 꼬집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은 인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 외무장관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 서방세계입니다. 이들은 파키스탄에 엄청난 군사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도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던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첨단 무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인도는 러시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로 파키스탄을 물리쳤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40년 동안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에만 무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때 인도는 군사적인 파트너로서 소련에 의지하게 되었다. 지금 니들이 어디다 대고 토킹 어바웃이냐. 바로 이렇게 인도 외무장관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FK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JFK 주니어는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 세력들은 JFK 주니어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추문들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JFK 주니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루머가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여자랑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JFK 주니어 첫 번째 와이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장례식을 치르는데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좀 기이한 상황이었죠. 이때 JFK 주니어가 뭐 외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관련돼서 계속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치계 관련돼서 진짜 추문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세력 겁니다. 이 공화당은 뭐 공화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뭐 기독교 그리고 가족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럴 세력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온갖 종류의 이제 추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이 중국의 핵 잠수함이 이 양스강에서 뭐 가라앉았다, 침몰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 여기에 있던 잠수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 크레인선이 온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선을 이용해서 인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침몰했다, 뭐 이런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잠수함을 만들고 런칭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두동강이 나서 가라앉기도 하고 또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악의 평균 수심이 한 6에서 8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 잠수함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이 지역에서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뭐 런칭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위성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큰 잠수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라앉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크레인선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용접이 잘못되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침몰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군함과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숙련된 용접공이었습니다. 이 숙련된 용접공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많은 페이를 부르면 또 그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미국이 이 군함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접공, 이들도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허덕이는 거죠. 그리고 인력이 점점 이제 떠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기술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그 기술이 전수가 되지 않죠. 한국에서 용접 잘하시는 분들 미국에 이제 기술 이민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 어쨌든 미국 역시 이런 각종 사고로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선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지금 홍해에 여러 대 이제 미국 구축함이 있습니다. 계속 예멘 후티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발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두 발의 시스페로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미국의 대공 미사일이 홍해에서 다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되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제 계속 홍해에서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멘에 왜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USS 스플루언스 그리고 스톡델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는 홍해에서 복잡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멘은 미국 함정을 때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함정이 파괴된 증거는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멘의 주장은 일단은 제쳐두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발당 시스페로 미사일 두 발씩 날아가는 거죠. 엄청난 국방 예산 소진입니다. 자, 도대체 후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한다면은 미국의 군함을 이제 전 세계는 얕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드론 날리고 저기서 미사일 날리고 이렇게 되면은 곳곳에서 미국 함정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00년에 콜이 이제 한 방 맞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윌 슈라이버는 이런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 해군에게 크레더블한 군사적인 옵션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10년 동안 예멘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주력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들이 예멘에서 이제 사실상 예멘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주력군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서구는 사우디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사우디 유전지대 절반 정도가 불타는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싸울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들 걸프만 연한 국가들은 예멘 후티를 이제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상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군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후티와 끝없는 소모전을 하게 된다면 가진 것이 많은 사우디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후티는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우디 내부 깊숙이 타격하는 거죠. 이런 후티에 대응하다가 사우디 공군기,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리고 미국 공군기도 여러 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후티와의 화해를 추진했던 겁니다. 자, 다시 후티와의 갈등이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역시 후티를 응징할 지상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밀 유도무기,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도 위험하고 미 공군이 들어가기도 위험한 겁니다.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없다는 거죠. 미군에 대해서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환상이 지난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싹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예멘 후티입니다. 여기서 다시 러우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글은 암체 워로드가 올렸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우글레다르가 넘어가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그리고 바흐무트 사건 이런 것을 다 조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왜 패배했는가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 45kg짜리 이제 플라이급입니다. 얘가 타이슨과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체급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패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45kg짜리가 타이슨을 쓰러뜨립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2년 러우전에 투입한 규모의 군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는 한 15만 정도의 군대만 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무려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무장된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들이 파괴되었습니다. 2022년 초에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는 이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무자비한 동원을 하게 되죠. 나토의 막대한 지원이 결합되어서 우크라이나군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8월쯤에 강한 군대로 다시 이제 재탄생했습니다. 제2의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동쪽 하르키우 지역 이줌입니다. 여기서 철수를 하고 우한 헤르손에서도 철수했습니다. 특별한 방해 없이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군대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푸틴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군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수로비킨의 조언을 듣고 후퇴를 해서 러시아는 방어적인 태세로 바꾸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난공불락의 위치로 러시아군을 이동시킨 다음에 강력한 요새를 만들고 우크라이나 공세를 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상은 러시아도 계속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도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이제 헤르손 교두보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자포로치아 대첩이죠. 그리고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가 했어야 되는 것은 러시아와 만나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흐무르에서 제3의 이제 패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새롭게 군대를 만들었는데 자포로치아에서 엄청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 다음 바흐무트로 보낸 겁니다. 바흐무트로 보내서 프리고진의 고기 분쇄기에 투입하고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이후 제2군의 남은 병사들, 그리고 나토에서 새롭게 공급한 제3군 용병과 그리고 징집해서 나토가 훈련시킨 군인들, 이들을 다 긁어 모아서 자포로치아와 바흐무트 측면에 대규모의 반격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3년 후반에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돈바스에서 체계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방어선을 찾고 팠어야 됩니다.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방어선을 만들지 않고 제3군의 잔병과 그리고 경장비를 갖춘 제4의 군대를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쿠르스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헬메리아, 성모 마리아 공세를 하는 거죠. 뭐 그냥 모르겠다, 하늘에 맡기고 그냥 달려든 겁니다. 러시아가 국경 방어가 약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국경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계획,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고 쿠르스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국경에 침범을 했는데 뭐 착취하고 이 정도에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 공격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증원군을 죽음의 구덩이로 보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돈바스 방어선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진격을 감행해서 주요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원을 모아서 쿠르스크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얻고 병력을 증강했을 때 스스로 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러시아보다 약한 세력임을 인정을 하고, 자, 이 우크라이나 입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보였어야 되는데 엄청난 야심에 불타서 파멸적인 공세를 계속 반복했던 거죠. 2023년 도네츠크를 탈환하겠다고 공세를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자, 이 도네츠크는 그들에게 꿈나라, 달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 이전 국경을 회복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그들은 야망을 불태우면서 군사적으로 불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4년 국경을 탈환하겠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능력은 작은데 너무나 큰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한 광기에 찬 그런 도전을 했던 거죠. 결국 당연히 패합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꾀임이 있습니다.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자, 지금 이 영국과 미국의 꼬심, 제가 과거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국의 스위트토크, 달콤한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영국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은 나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새로운 거짓말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영국의 스위트토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꾀임에 빠져서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싸워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상처뿐인 승리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영국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입니다. 자, 이제 북한 월맨과 이제 대립을 할 때 미국의 엄청난 지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자체가 CIA의 어떤 지원을 받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담 후세인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대리군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 전쟁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이란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이라크 역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영국의 꾀임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들은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의 힘이 군사적인 힘 그리고 재정적인 여력이 약화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을 꺾고 냉정하게 군사적인 현실을 봐야 됩니다. 서구의 군사적인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이죠. 이 현실의 기초에서 한국이든 여러 나라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